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맨유입니다. 풀럼은 고점과 저점의 경기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방에서의 성과가 마땅치는 않아서 득점력 때문에 고전하는 양상이 강합니다. 그래도 팔리냐, 팀림 등 빌드업에 필요한 선수들이 주중 경기에서는 쉬었다는 점과 맨유도 생각보다 후방에서 실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카세미르의 폼 저하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에서도 테나하의 전술과 매니지먼트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 선수단도 슬슬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풀럼에게 아주 강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듯 싶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맨유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풀럼 플러스 1 핸디캡 승리입니다. 맨유의 중앙 빌드업의 정교함과 풀럼의 전방 무게감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배당을 노리고 무승부를 점치는 것도 나름 확률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지로나입니다. 오사수나는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견고한 수비를 가지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로나가 박스를 타격하는 전술적인 무브 가짓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고 실제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로나는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사급의 선수들입니다. 측면을 이용하든 중원을 이용하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과감하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수비수들의 잇따른 이탈과 블린트의 신체 능력 저하 등 오사수나의 제공권에는 나름 고전할 수 있지만 리그에서 유게드 안쪽 슈팅을 가장 많이 만드는 팀답게 화력으로 찍어 누른다는 플랜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사수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력으로 능히 승부를 가져올 만한 전력은 됩니다. 오사수나의 올 시즌 수비력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기도 하고 지로나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드는 방식은 워낙 많기도 하지만 배당의 흐름을 봐서는 오사수나가 한번 해줄 만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살레르니타나와 나폴리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일단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폴리의 맹공을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실점 기대 수치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수비 효율도 별로 좋지 못한 편입니다. 다만 나폴리도 생각보다는 김민재 이탈 이후에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드레바 같은 선수들을 주중 경기에서 아꼈다는 점도 나름 한 골 정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나폴리는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양상을 만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시멘의 이탈을 라스파도리가 꽤 잘 메워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나단의 퇴장과 후위의 고전 등 수비적으로는 올 시즌 약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70분 이후에는 제법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성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수비가 불안하다지만 나폴리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나폴리의 문제는 수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나폴리의 페이스가 후반에는 압박 후유증으로 인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 골 정도의 성과를 살레르니타나가 가져올 수 있다. 2.5오버의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에는 리그와 컵 대륙 대회를 모두 망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격 전술 자체가 상대에게 읽힌 듯한데 상대의 고젠스가 묶이거나 베르엔스가 공중볼에서 강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화력이 상당히 반감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비에서도 노쇠화된 선수들이 상대의 전진을 잘 대응할 만큼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초반에는 빈공으로 인해서 고전했지만 최근에는 마모루시가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점 통제에 대해서는 정평이 난 팀이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민이 해결된 셈입니다.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 우니온의 롱볼 전술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중앙에 밀집한 대형으로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 플러스 1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이제 마모루시의 각성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실점 통제력은 정평이 난 팀이기도 했고
약점인 공중볼도 세컨볼 싸움에서 중앙 밀집형 대형으로 이기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